달래야, 우리 가게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저리 가. 손님 떨어진다. 아저씨, 소금 뿌리지 마요. 아까워 죽겠네. 아저씨네 가게 손님 없는 게 나 때문인 줄 알아요? 국밥 육수에 물 타니까 맛없어서 안 오는 거잖아요. 처녀 귀신도 맛없어서 침 뱉고 가네. 흥! 한양 저작거리에서 미친년 소리를 듣던 천방지축 무당 딸 달래. 어느 날 귀신이 나온다는 궁궐에 억지로 끌려가는데요.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빌던 그 순간 달래의 몸에 빙이 되어 20살 무녀의 기막힌 이중생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왕의 목소리를 듣는 무당의 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한양 도성 밖 왁자지껄한 저작거리에는 명물이라 불리는 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꽃다운 20, 이름은 달래. 생김새는 보름달처럼 곱고 눈망울은 초롱초롱한데 사람들은 그녀만 나타나면 어이구 저기 미친년 온다 하며 피하기 바빴습니다. 왜냐고요? 그녀의 눈에는 산 사람보다 죽은 귀신이 더 잘 보였기 때문이지요. 아, 좀 저리 안 가요? 김씨 할아버지, 제가 몇 번을 말해요. 할아버지네 아들 빚쟁이 피해서 인천으로 튀었다니까요.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아들 내놓으라고 난리예요. 난리긴. 어휴, 저거 봐, 저거. 또 허공에 대고 주절거리는 것 좀 봐. 생겨가지고는 무당 딸이라더니 신기가 아주 제대로 올랐어. 쯧쯧, 눈이 퀭한 게 딱 미친년이야. 재수 없다, 재수 없어. 달래야, 우리 가게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저리 가. 손님 떨어진다. 아저씨, 소금 뿌리지 마요. 아까워 죽겠네. 아저씨네 가게 손님 없는 게 나 때문인 줄 알아요? 국밥 육수에 물 타니까 맛없어서 안 오는 거잖아요. 처녀 귀신도 맛없어서 침 뱉고 가네. 흥! 뭐라? 저 처녀 귀신? 인연이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달래는 빗자루를 들고 쫓아오는 상인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쳤습니다. 남들 눈에는 미친년이었지만 달래는 억울했습니다. 보이는 걸 보인다고 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으니까요. 달래의 어미는 용하다는 만신이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달래는 신기를 누르며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밤낮으로 찾아와 하소연을 해대 귀신들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아유, 내 팔자야.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눈만 물려줘가지고. 남들은 님이 보이고 뽕이 보인다는데 나는 왜 몽달 귀신, 달걀 귀신만 보이냐고. 이 지긋지긋한 귀신들아, 나 좀 제발 내버려둬라.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위압적인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라. 썩 물러거라. 붉은 옷을 입은 의금부 관원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곳에 달래라는 무당 딸이 있다 들었다. 귀신을 본다는 그 계집이 누구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골목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달래에게 쏠렸습니다. 달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혹시 지난번에 포졸 아저씨 뒤에 붙은 귀신 보고 마누라 몰래 딴 주머니 찾네 하고 놀린 게 죄가 된 걸까요? 날이 저기 있습니다. 저 골목에 있는 년이 달래입니다요. 내년이냐? 귀신을 보고 미래를 맞춘다는 것이? 아니, 저는 그냥 가끔 헛것이 보이는 것뿐입니다요. 미래 같은 건 모릅니다. 잘못했습니다, 날이. 달래가 발뺌하려 했지만 관원들은 다짜고짜 달래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포박하라. 달래는 짐짝처럼 끌려 나왔습니다. 이거 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사람 살려. 으앙. 엄마. 시끄럽다. 주상 전하의 명이시다.
지금 당장 입궁하여 궁궐의 요사스러운 기운을 잠재워야 한다. 내년이 진짜 용한지 사기꾼인지는 가서 보면 알겠지. 궁궐. 달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궁궐이라면 임금님이 사는 곳, 구중궁궐이 아닙니까? 평생 장터 바닥이나 구르던 천한 무당딸을 왜 그 높으신 곳에서 부른단 말입니까? 사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지금의 임금, 이헌은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왕이었으나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악몽과 귀신 소동에 시달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권력을 쥐고 흔드는 좌의정 김대가 밀파는 이를 빌미로 왕의 덕이 부족하여 귀신이 끓는다며 왕을 겁박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왕을 안심시키는 척하면서 적당히 구판이나 벌이다가 실패하면 목을 베어버릴 만만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재수없는 재물로 연고도 없고 천한 달래가 딱 걸려든 것이었지요. 달래는 포승줄에 묶인 채 궁궐의 거대한 정문, 광화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담벼락과 삼엄한 경비. 그 위압감에 달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달래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야? 달래의 눈에만 보이는 기이한 광경. 궁궐 지붕 위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고 그 구름 사이사이로 목이 잘린 내관, 피눈물을 흘리는 궁녀, 억울하게 죽은 선비 귀신들이 득실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귀신들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잡기들 틈에서 근정전인 왕이 있는 곳은 용마루 위에 앉아있는 엄청난 형체가 달래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푸른빛을 내뿜으며 호랑이처럼 눈을 번뜩이는 범상치 않은 거대한 할아버지 귀신이 왕의 침전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야? 저 할배는 귀신인데 여느 잡기랑은 기운이 달라. 마치 산신령. 아니, 호랑이 같잖아. 저 할배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이제야 말이 통하는 놈이 왔구나. 그 소리와 함께 달래는 머리가 핑 돌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방지축 무당딸 달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조선 건국 시조 태조 이성계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달래가 끌려간 곳은 임금님의 침전인 강령전이었습니다. 보통 왕의 침전이라 하면 위엄 있고 화려해야 마땅하거늘 이곳의 공기는 마치 무덤 속처럼 차갑고 습했습니다. 창문이란 창문은 두꺼운 부적으로 덕지덕지 발라져 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고 방 안에서는 매캐한 향 냄새가 진동하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지요. 달래는 바들바들 떨며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나리님들 잘못했습니다요. 저는 그냥 장터에서 귀신 흉내나 내는 사기꾼입니다. 궁궐에 귀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병풍 뒤에서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가 귀신을 본다는 그 무당이냐? 예, 전하. 저작거리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아이를 잡아왔습니다. 이 아이라면 전하를 괴롭히는 요물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못 쫓아낸다면 왕을 능멸한 죄로 목을 베어버리면 그만이지요. 목을 베어버린다는 말에 달래는 히익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병풍이 천천히 걷히고 드디어 조선의 국왕 이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왕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골룡포는 헐렁하게 걸쳐져 있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밑은 퀭하게 들어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고 손톱을 물어뜯으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지요.
왕이라기보다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네, 내 눈에는 보이느냐? 지금 저기 저 구석에 피 흘리는 궁녀가 서 있지 않으냐? 그리고 천장에는 목 없는 내관이 매달려 나를 노려보고 있다. 안 보이느냐? 어서 쫓아다오, 제발. 헌은 허공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래는 왕이 가리키는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달래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궁궐 밖 지붕 위에는 귀신들이 득실대더니 정작 왕의 침전 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궁녀 귀신? 내관 귀신? 깨끗하기만 하구만. 임금님이 헛것을 보시나? 아니면 그때였습니다. 우웅, 기익. 어디선가 기괴한 울음소리와 함께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귀신이 춤을 추는 듯한 형상이 벽에 비치자 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또 나타났다. 저 소리, 저 그림자, 나를 죽이러 왔어.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달래는 재빨리 소리가 나는 쪽을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막힌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풍 뒤 구석진 곳에서 내관 하나가 대나무 피리를 몰래 불며 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다른 궁녀 하나가 촛불 앞에서 손을 휘저으며 그림자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헐 대박. 저거 귀신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내관 아저씨가 피리 불고 궁녀 언니가 그림자 만들고 이거 완전히 사기극이네. 임금님 바보 아냐? 저걸 귀신이라고 믿고 떤다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을 공포에 몰아넣어 조종하려는 좌의정 김대감의 계략이었습니다. 좌의정은 왕의 공포를 즐기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저 무당년에게 어서 귀신을 쫓으라 명하시지요. 만약 귀신을 못 본다고 하면 전혀는 쓸모없는 것이니 당장 참수하겠습니다. 달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귀신은 없고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좌의정의 비밀을 누설한 죄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귀신 못 쫓는다고 죽을 판국이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네. 에라 모르겠다. 일단 굿하는 척이라도 해서 시간 좀 벌자. 헤이 에헤이. 물러가라. 잡기야 물러가라. 허이 허이. 임금님 몸에 붙은 옴니암니 귀신들아 썩 물러가라. 달래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구슬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내관과 궁녀도 멈칫하며 장난질을 멈췄습니다. 괴소리가 멈추자 이불 속에 숨어있던 헌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조용해졌다. 내가 쫓아낸 것이냐? 오, 정말 용한 무당이로구나. 네네. 그럼요. 제가 한 방에 보냈습니다요. 아주 악질 귀신이었는데 제가 도술로 확. 달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닫혀있던 방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엄청난 냉기가 방 안으로 휘몰아쳤습니다. 좌의정이 꾸민 가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진짜 저승의 바람이었습니다. 히, 이건 또 뭐야? 달래의 눈이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아까 지붕 위에 앉아있던 그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 귀신이 성큼성큼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푸른 골룡포를 입고 백발을 휘날리며 눈에서는 파란 불꽃을 뿜어내는 거구의 노인. 그는 가짜 놀이에 떨고 있는 못난 후손, 이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심한 놈!
내가 칼로 세운 나라를! 고작 저런 간신배들의 장난질에 놀아나 말아먹고 있느냐? 할아버지 귀신, 아니 태조대왕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엄청난 기세에 눌려 달래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조대왕의 시선이 덜덜 떨고 있는 왕을 지나 유일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달래에게로 딱 꽂혔습니다. 요 맹랑한 계집아, 내가 나를 보는구나? 아니요. 안 보여요. 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요. 할아버지 저한테 오지 마세요. 내 이 못난 놈을 직접 가르쳐야겠다. 내 몸 좀 빌리자. 태조대왕의 영혼이 무서운 속도로 달래에게 돌진했습니다. 으악, 안 돼. 달래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고개가 뒤로 획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고개를 든 달래의 눈빛은 더 이상 겁먹은 무당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건국시조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으악! 달래의 비명이 왕의 침전인 강령전을 뒤흔들었습니다. 태조대왕의 거대한 영혼이 달래의 작은 몸속으로 우겨 들어가는 순간 달래의 몸은 활처럼 휘어지며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미친 듯이 일렁이다가 일시에 꺼졌고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좌의정과 내관들은 물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임금 이헌조차 숨소리를 죽이고 바닥에 쓰러진 달래를 주시했습니다. 죽은 것이냐? 여봐라. 누가 가서 좀 살펴라. 허허, 전하. 요물짓을 하다가 제 풀에 꺾여 죽은 모양입니다. 내관, 어서 저것을 끌어내라. 내관들이 달래의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가려는 찰나였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던 달래의 어깨가 움찔하더니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크크크, 흐흐흐, 히, 사살았습니다. 달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 그것은 방금 전까지 살려주세요 하고 울던 겁쟁이 소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적들의 목을 베었던 천하무적 무인의 형형한 안광이었습니다. 달래, 아니 태조 이성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뒷짐을 지고는 방 안을 휘이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잉 쯧쯧쯧, 궁궐 꼬라지하고는 어디 음기가 가득해서 곰팡내만 나는구나. 이런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 사내놈들이 계집아이처럼 비실대지. 내 인연, 감히 어전에서 미친 소리를 짓거리다니. 내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시끄럽다, 이 쥐새끼 같은 놈아.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 놈 관상을 보니 나라곡간 파먹고 살 놈이구나. 썩 꺼져라. 좌의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천한 무당년이 뿜어내는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천하의 좌의정도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으니까요. 태조는 좌의정을 무시하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왕 이헌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오지 마라. 내 내년은 귀신이냐 사람이냐? 호위무사 어디 있느냐? 아이고, 저 답답한 놈. 호위무사 찾기 전에 내 앞가림이나 해라. 어디 사내 대장부가 이불 속에 숨어서 징징거려. 태조는 거침없이 왕의 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확 걷어차 버렸습니다. 왕은 속옷 차림으로 잔뜩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 꼴을 본 태조는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이러려고 말 타고 달리며 피를 뿌렸냐? 이 조선이 어떤 나라인데 후손이라는 놈이 귀신 노름에 속아서 오줌이나 지리고 있어. 무슨 소리냐? 너는 누구냐? 내 하랩이다, 이 녀석아.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조의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엄청난 마찰음이 강령전을 울렸습니다. 뺨이 아니었습니다. 구부정하게 웅크린 왕의 등짝을 잇는 힘껏 내려친 것입니다. 일명 등짝 스매싱이었습니다. 그악! 내 이놈, 등을 펴라. 임금의 허리가 곧아야 나라의 기강이 서는 법. 어깨 펴, 고개 들어. 어디서 땅만 쳐다보고 있어. 왕은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상하게도 굽어있던 등이 번개 맞은 것처럼 쫙 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매운 손맛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저저런, 감히 옥체에 손을 대다니. 저녀는 역적이다. 당장 칼을 뽑아라. 문 밖에서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챙채챙. 서슬 퍼런 칼날이 달래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을 저리며 주저앉았을 상황. 하지만 태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이놈들 보게. 칼 잡는 자세가 그게 뭐냐? 팔에 힘이 너무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집단이나 베겠냐? 옛날에 내 부하들은 말이다. 말 타고 가면서도 이쑤시개로 파리를 잡았어. 잘 들어라 아가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귀신은 다 가짜다. 저 병풍 뒤에 숨은 내간놈이 피리 불고 전연이 그림자 놀이한 거다. 진짜 무서운 건 죽은 귀신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굽신거리는 저 살아있는 놈들이다. 태조는 손가락으로 정확히 좌의정을 가리켰습니다. 이호는 멍하니 태조로 빙의한 달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말투, 저 기백, 그리고 등을 때릴 때 느껴졌던 묵직한 사랑? 이건 미친 여인의 행패가 아니었습니다. 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왕을 때린 대역죄인. 좌의정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미친년이 헛소리로 전하를 현혹하는구나. 더 들을 것도 없다. 당장 전연의 목을 쳐라. 칼날이 달래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태조의 영혼이 갑자기 쑥 빠져나가고 정신이 돌아온 달래가 눈을 떴습니다. 으악, 잠깐만요. 챙. 서슬 퍼런 칼날이 달래의 목덜미를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달래의 눈앞에 저승사자가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엄마, 나 먼저 가. 달래가 질끈 눈을 감은 그 짧은 찰나 그녀의 귓가에 방금 몸에서 빠져나간 할아버지 귀신인 태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쯧쯧, 저 쥐새끼 같은 좌의정놈. 안방 마루 밑에 꿀단지 숨겨놓듯 비자금을 처박아 놨구먼. 계집질은 또 어떻고? 번쩍 달래의 뇌리에 섬광이 스쳤습니다. 이건 태조대왕이 남기고 간 정보, 즉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살 길은 오직 이것뿐. 달래는 칼날이 목살에 닿기 직전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깐, 나 죽으면 안방 마루 밑에 금괴 500냥은 어쩔 거야. 우뚝. 호위 무사의 칼이 달래의 목 피부를 살짝 긁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반응을 보인 건 뒷짐을 지고 서 있던 좌의정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뭐시? 금괴. 그래요. 이 대감 영감탱이야. 내가 죽으면 비밀장부는 누가 파네? 당신 안방, 장롱 밑 세 번째 바닥 타일. 거기 금괴랑 뇌물 받은 장부 숨겨놨잖아. 그리고 어제 밤에도 몰래 만난 기생 홍매 언니한테 비단 속옷 사준 거 마님이 알면 가만히 있을까? 침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내관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호위 무사들은 칼을 든 채 좌의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좌의정 김대감은 천하의 간신이었지만 집에서는 호랑이 같은 마누라에게 꼼짝 못하는 공처가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개소리를 짓거리느냐. 저 전현의 입을 찢어라. 당장 죽여. 어서. 좌의정이 펄펄 뛰자 달래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정곡을 찔렀구나. 달래는 이제 죽기 살기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으로 기어가며 왕, 이헌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전하,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저 영감탱이 뒤에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줄을 섰어요. 저를 살려주시면 저놈들이 꿍꿍이 속 다 불어버릴 겁니다. 아까 할아버지 귀신이 알려준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이헌은 멍하니 달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등짝을 후려치며 호통치던 그 기계, 그리고 지금 좌의정을 벌벌 떨게 만드는 저 신통력. 헌은 생전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항상 자신을 가르치려 들고 겁박하던 좌의정이 저천한 무당딸 앞에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헌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멈춰라. 전하.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전혀는 왕을 능멸한 대역죄인입니다. 살려두면 화근이. 내가 멈추라고 했다. 과인의 명이다. 칼을 거두라. 왕의 명령에 호위 무사들이 주춤하며 칼을 거두었습니다. 좌의정은 분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왕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비밀이 더 까발려질까봐 겁이 나기도 했지요. 좌의정, 그대의 안색이 좋지 않소? 금괴니 홍매니 하는 말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도 있소? 아닙니다. 당치 않습니다. 다만 저 미친년의 요설에 전하께서 현혹되실까봐. 현혹인지 아닌지는 내가 두고 보겠소. 이 아이는 내 곁에 두겠소. 오늘 밤 귀신을 쫓아낸 공이 있지 않소. 좌의정은 씩씩거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는 눈빛으로 달래를 노려본 뒤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왕과 달래, 그리고 헌의 최측근 내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달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너 괜찮으냐? 아이고,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때린 게 아니고요. 제 몸에 들어온 그 할배. 아니, 할아버지 귀신이 그런 거예요. 제 손모가지가 제 맘대로 안 움직여서. 흑흑. 달래가 싹싹 빌자 헌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어보는 마음 편한 미소였습니다. 헌은 자신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직도 얼얼했지만 그 통증이 이상하게도 든든한 부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프더구나. 아주 매웠어. 하지만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더냐? 그게 등을 펴라고. 사내 대장부가 이불 속에 숨어서 징징거리냐고. 그리고 전하를 아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내 새끼라고 하시던데요. 내 새끼. 그 투박한 한마디에 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왕도 신하들도 모두 자신을 무시하고 이용하려 했는데 죽은 조상님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걱정해 주었다니. 헌은 달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필요하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저 간신배들의 속마음도 나를 지켜주는 조상님도 내 곁에 있어다오. 나의 눈과 귀가 되어다오. 예? 저는 그냥 무당 딸인데요. 궁궐 밥은 체할 것 같은데.
그냥 무당이 아니다. 너는 오늘부터 과인의 비밀 국사나라의 스승다. 남들 앞에서는 친박 나인 행세를 하거라. 그리고 밤마다 나에게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다오. 참수 위기에서 졸지에 나라의 스승이 되어버린 달래. 하지만 이것은 고생길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왜냐고요? 태조할배는 시작일 뿐 아직 달래의 몸을 노리는 조선의 왕 귀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밤 왕이 국정 문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옆에서 먹을 갈던 달래의 눈이 또다시 획하고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헛기침을 하며 뒷짐을 지는 깐깐한 학자풍의 귀신이었습니다. 임금이라는 자가 책 읽는 자세가 그게 뭔가. 자고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하였거늘 달래가 왕의 비밀 국사가 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친박 나인으로 위장에 바느질 신용을 하고 밤이 되면 강령전으로 불려가 왕의 말동무가 되어주었지요. 하지만 말동무라는 게 말이 좋아 말동무지 실상은 조상님 랜덤 뽑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조 이성계 할배가 오면 기합을 받으며 무술을 연마해야 했고 가끔 성종대왕이 오면 풍류를 즐긴다며 술타령을 받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헌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은 바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지독한 공부벌레가 강림하실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달래야, 이제 그만 자자. 벌써 자시다. 내일 조회도 있는데 눈 좀 붙여야지. 예. 예. 전하. 저도 눈꺼풀이 천근만근입니다요. 얼른 주무시지요. 훤히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찰나 달래가 갑자기 히익 하고 숨을 들이키더니 눈이 획 뒤집혔습니다. 그리고는 앉은 키가 쑥 커진 듯 자세를 고쳐잡고 아주 엄격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허, 지금 잠이 오는가? 또 오셨다. 누구십니까? 이번엔 어느 분이십니까? 나다. 내 놈의 사대조 하래비. 이도다. 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백성들은 가뭄에 타들어가는데 임금이라는 자가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다고 잠을 청해.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하시고 태평성대를 이끄신 성군이시지만 신하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부려먹는 악덕상사로 악명 높았던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잠자기는 글렀구나. 하알바마마. 아니, 세종대왕님. 소손이 요즘 정무에 시달려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조금만 쉬고 내일 아침에. 시끄럽다. 나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 물에 말아먹으며 책을 읽었다. 눈병이 나서 앞이 안 보여도 경연을 멈추지 않았거늘. 어디 새파랗게 젊은 놈이 피로 타령이야. 당장 일어나 책상에 앉아라. 오늘 밤은 자치통감을 완독한다. 그때부터 지옥의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종은 달래의 몸을 빌려 책상을 탕탕 치며 잔소리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자세 똑바로 해라. 허리에 힘주고.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해석해보거라. 그게 백성을 잘 먹이고 재우라는. 에잉 쯧쯧. 깊이가 얕다. 단순히 먹이는 게 아니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뜻이다. 내가 좌의정 그 늙은 여우에게 휘둘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아는 게 없어서다. 아는 게 없으니 반박을 못하고 반박을 못하니 끌려다니는 것이다. 임금이 신하보다 똑똑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법. 다시 읽어라. 100번 읽으면 뜻이 통할 것이다. 세종의 호통은 새벽닭이 울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훤은 졸음을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엔 수면제 같던 글자들에 세종의 해설이 더해지니 정치의 이치가 머리에 쏙쏙 박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좌의정이 세금을 논할 때는 이렇게 반박하거라. 흉년이 들었을 때는 곡간을 이렇게 여는 것이다. 세종은 단순히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왕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창 열을 올리던 세종이 갑자기 배를 문질렀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다. 야, 이놈아. 상 좀 봐오라고 해라. 고기 좀 없느냐? 예, 고기요? 지금 새벽입니다만. 나는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 공부하려면 체력이 있어야지. 소고기 산적 좀 구워오라고 해라. 듬뿍. 결국 헌은 한밤중에 수라간 상궁을 깨워 고기 반찬을 대령해야 했습니다. 달래에 몸을 한 세종은 고기를 쌈 싸먹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고기 맛은 조선 고기가 제일이야. 잘 들어라. 내가 왜 고기를 좋아하는 줄 아느냐? 맛있어서도 있지만 백성이 배불리 먹어야 나도 고기 맛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백성이 굶는데 임금이 고기를 씹으면 그게 고기 맛이겠느냐? 모래 맛이지. 내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 쌀독을 채워주거라. 그래야 너도 내 후손들도 맘 편히 고기 반찬 먹을 수 있는 거다. 알겠느냐? 헌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기 타령 속에 숨겨진 애민 정신. 헌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종달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할바마마. 반드시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세종의 표정이 인자하게 풀리더니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빙의가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뜬 달래. 어라? 뭐야? 왜 내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지? 전하? 젖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르고 턱이 아프죠? 하하, 넌 몰라도 된다. 덕분에 아주 귀한 수업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좌의정과 대신들은 여느 때처럼 왕을 무시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국정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전하, 가뭄 대책은 예년처럼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시지요. 평소라면 주눅 들어 도장을 찍었을 이헌. 하지만 오늘의 헌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밤새 주입된 세종의 지식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멈추시오, 좌의정. 자치통감에 이르기를 백성이 굶주릴 때 세금을 거두는 것은 제사를 깎아배를 채우는 것과 같아 하였소. 이번에는 내수사의 곳간을 열어 빈민을 구제할 것이요. 그리고 좌의정은 지난 10년간의 세금 장부를 가져와 내 앞에서 직접 보고하시오. 토씨 하나라도 틀리면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요. 저전하? 갑자기 그게 무슨? 왜? 자신이 없는가? 아니면 공부가 부족한 것인가? 좌의정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진 왕의 모습에 조정이 발칵 뒤집혔지요. 이 통쾌한 한방 뒤에는 밤새 고기를 씹으며 잔소리를 퍼부은 달래의 공이 컸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헌은 멀리서 바느질하는 척하고 있는 달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꾸벅꾸벅 졸고 있는 달래. 헌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달래야. 내가 나를 사람으로, 아니 왕으로 만들어주는구나. 왕과 무당딸.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 사이에 몽글몽글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맨스가 시작되려는 찰나 어김없이 시련은 찾아오는 법. 밤마다 왕이 달래를 부른다는 소문이 궁궐에 퍼지면서 질투와 음모의 그림자가 덮쳐오는데 전하, 저 무당년이 전하를 홀리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혹독한 야간 과외 덕분에 헌은 조금씩 국정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일까요? 헌은 이제 밤만 되면 강령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달래를 기다렸습니다. 귀신이 오면 정치를 배우고 귀신이 안 오면 달래를 보는 재미가 쏠쏠했으니까요. 어느 달이 둥실 뜬 밤이었습니다. 이날은 다행히 귀신들도 휴무인지 달래의 눈이 뒤집히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달래의 얼굴. 헌은 책을 읽는 척하며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달래를 훔쳐보았습니다. 장터에서 악을 쓸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 복숭아처럼 뽀얗고 입술은 앵두 같았습니다. 헌의 심장이 쿵, 쿵하고 엇박자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달래야. 흡. 예. 전하. 저 앉았습니다. 진짜 앉았어요. 방금 눈 감고 명상. 그래요.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도 늘었구나. 침이나 닦고 말해라. 가까이 오너라. 달래는 쭈뼛쭈뼛 왕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왜 그러시지? 또 공부시키려고 그러나? 아니면 고기 구워오라고? 달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자 헌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달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반짝이는 자개로 장식된 예쁜 꽃신이었습니다. 저전하? 이게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보니 내 신발이 다 해졌더구나. 궁궐 바닥이 차다. 신고 다니거라. 아이고, 안 됩니다. 저 같은 무당딸이 어떻게 이런 비단신을 신습니까? 누가 보면 훔쳤다고 관아에 끌고 갈 거예요. 어명이다. 그리고 너는 그냥 무당딸이 아니래도 나의 스승이자 하나뿐인 내 버신 친구이다. 벗. 임금님이 천한 무녀에게 친구라니요. 달래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빨개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몽글몽글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지만 달래는 애써 왈가닥처럼 굴었습니다. 아이고 전하도 참 농담이 지나치십니다요. 혹시 지금 오신 조상님이 바람둥이 왕이십니까? 성종 대왕님이 오셨나? 아니면 연산군? 아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다. 온전히 내 마음이다. 에이 거짓말. 맨정신에 저한테 이르실 리가 없는데? 어디 봅시다. 누구세요? 나오세요. 달래가 헌의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며 장난을 치자 헌은 욱해서 달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하는 순간 달래의 중심이 무너지며 헌의 품으로 와락 안기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 왕의 품에 안긴 무녀, 그리고 그녀를 아는 왕.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정적 속에 서로의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달래야, 나는 귀신이 쉬지 않아도 내가 보인다. 무서운 귀신을 쫓아주는 내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하고 예뻐 보인다. 전하. 분위기가 무르익어 헌의 얼굴이 달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달래도 홀린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 나 임금님이랑 입 맞추는 거야? 엄마, 나 출세했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기익, 쿵. 천장에서 쥐 한 마리가 떨어지더니 촛대가 쓰러졌습니다. 으악, 쥐다. 내 허리. 로맨스는 순식간에 개그가 되었습니다. 달래는 쥐를 잡겠다며 치마를 걷어올리고 빗자루를 휘둘렀고 헌은 허리를 부여잡고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푸아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뒤 헌이 이렇게 소리내어 웃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에는 웃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좌의정 김대감의 표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어놓은 내관에게서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전하께서 밤마다 그 무당년을 침전해 드리고 밤새 하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합니다. 뭐라? 그 천한 것이 감히 승은이라도 입겠다는 게냐? 안 그래도 요즘 전하가 세종대왕 흉내를 내며 내 말에 토를 달아서 거슬리는데 이게 다 그 요망한 무당년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틀림없어. 대감 어찌할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까요? 아니지. 그냥 죽이면 재미없지. 전하가 꼼짝 못하는 분을 움직여야지. 대비 마맞게 가거라. 궁궐에 여우 요괴가 들어와 왕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다고 전해라. 그리고 하늘이 노했다는 증거를 만들어야겠어. 다음 날부터 도성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느니 까마귀 떼가 궁궐 지붕을 덮었다느니 하는 괴소문이었지요. 물론 전부 좌의정 일파가 푼 붉은 염료와 조작된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하늘도 무심하시지. 조선 팔도에 쩍쩍 갈라지는 대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좌의정은 기다렸다는 듯 조정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이 끔찍한 가뭄은 하늘의 노여움입니다. 궁궐 안에 부정한 요물이 들어와 음기를 뿌리니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당년을 당장 끌어내어 화영에 처하고 하늘에 비를 빌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뭄이 어찌한 사람의 탓이란 말이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소. 죄가 있고 없고는 하늘이 판단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계집 하나를 감싸시렵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도 군왕의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좌의정은 왕의 자격까지 운운하며 헌을 압박했습니다. 모든 대신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헌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혼자 힘으로 저 거대한 권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시각 달래는 자신의 처소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곤란해진 헌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전하, 저 때문에 친구라고 해주셨는데 집만 되는구나. 달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달래의 귓가에 또다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도 아저씨도 아닌 아주 슬프고 한맺힌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사랑이 깊어지자마자 찾아온 생이별의 위기. 달래는 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장 위험한 도박을 결심합니다. 제가 기우제를 지내겠습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태양은 조선 팔도를 집어삼킬 듯 이글거렸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강물은 말라 비틀어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의 입술도 인심도 바짝 타들어갔지요. 궁궐 앞 광장에는 거대한 장작더미와 제단이 마련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기우제지 실상은 비가 안 오면 달래를 제물로 바쳐 태워 죽이려는 화영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죽여라. 저 요망한 무당년을 죽여라. 전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다. 태워 죽여야 하늘이 노여움을 푼다. 좌의정이 푼 헛소문에 선동된 백성들이 돌멩이를 던지며 아우성쳤습니다. 달래는 하얀 소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맨발로 뜨거운 자갈밭을 걸어 제단 위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발바닥이 불에 댄 듯 뜨거웠지만 달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단상 아래에서 이헌이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허, 날이 참 덥구나. 이복의 무당. 내가 그토록 용하다면 어디 비를 한번 내려보아라. 해가 서산을 넘어가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저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 내년을 하늘로 보내줄 테니. 어떡하지? 어떡해? 나 비 내리는 재주 같은 거 없는데. 그냥 굿하는 신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죽게 생겼잖아. 엄마, 나 무서워. 달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재단 위에 놓인 방울을 집어들었습니다. 딸랑, 딸랑. 힘없는 방울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땡볕이 달래의 정수리를 태웠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역시 요물이었구나. 하늘도 너를 버리셨다. 여봐라. 장작에 불을 붙여라. 안 된다. 멈춰라. 아직 해가 다 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전하, 백성들의 원망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사로운 정으로 요물을 감싸다니요. 집행하라. 어서. 집행관들이 횃불을 들고 장작더미로 다가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달래의 치맛자락을 위협했습니다. 으악! 달래가 공포에 질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지난번 들었던 그 슬픈 여인의 목소리가 달래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목이 말라 어쩌누. 배가 고파 어쩌누. 달래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춤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처절하고 슬픈 몸짓이었습니다. 달래의 입에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구슬픈 곡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못난 왕과 탐욕스러운 신하들에게 있을 뿐. 제 눈물을 가져가시고 부디 비를 내려주소서. 그 목소리는 어찌나 애절한지 돌을 던지던 백성들조차 숙연해져서 눈물을 훔칠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후두둑. 달래의 볼에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응? 이게 무슨? 후둑, 후두둑, 차악.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붓는 장대비였습니다. 타오르던 장작불이 치익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습니다. 비다. 비가 온다. 만세. 하늘이 응답하셨다. 저 무당이 진짜였다. 신녀님이시다. 사람들은 빗속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달래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좌의정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달래에게 빙이 되었던 여인의 영혼이 빠져나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조선 최초의 국모, 신덕왕후 강씨인 태조의 부인이었습니다. 헌아, 내 손자야.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왕의 도리다. 잊지 말거라. 빙의가 풀린 달래는 탈진하여 제단 위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쓰러지는 달래를 받아 안은 건 빗속을 뚫고 뛰어 올라온 이헌이었습니다. 달래야, 괜찮으냐? 내가 해냈다. 나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렸다. 해해 전하, 저 안 죽었죠?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화장이 다 지워졌네. 지금 그게 중요하냐?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장대비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축복의 비였습니다. 좌의정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획 돌아섰습니다. 좌의정은 이를 갈며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비가 와서 민심이 저쪽으로 기울었어.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다. 전연의 입을 영원히 막고 왕을 갈아치우는 수밖에.
기우제의 기적은 달래를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큰 위험의 중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기력이 다해 쓰러진 달래. 그리고 그녀의 꿈속에 피 묻은 옷을 입은 섬뜩한 왕이 나타나 무서운 미래를 보여주는데 조심해라. 독이다. 탕약에 독이 들었다. 기우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조선 팔도에는 며칠 밤낮으로 단비가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달래 만세를 외쳤지만 궁궐 안의 공기는 오히려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기우제를 지낸 탓일까요? 아니면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임금 이헌은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 독사 같은 좌의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탈진하여 잠들었던 달래는 꿈속에서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꿈속의 강령전은 온통 붉은 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운 이헌의 곁으로 검은 그림자가 다가가 탕약을 건넸습니다. 전하, 드시지요. 만병통치약입니다. 훤이 그 약을 받아 마시려는 순간 훤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달래의 귓가에 낯선 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없고 병약하지만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안 된다. 마시게 하지 마라. 그것은 약이 아니다. 내 목을 조르던 그 독이다. 막아라. 어서 막아야 산다. 안 돼. 전하, 드시지 마세요. 그거 독이에요. 으악. 허. 달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선왕들이 보내주는 죽음의 경고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나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의원에서 전하의 감기 기운을 잡기 위해 특제 탕약을 올린다고 하네. 좌의정 대감께서 직접 챙기셨다지? 좌의정이 직접? 달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비가 그친 질척한 땅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녀는 강령전을 향해 달렸습니다. 늦으면 안 돼. 전하가 죽어. 강령전에는 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좌의정이 인자한 미소를 띠며 훤에게 약사발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옥체가 미령하시니 소신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것은 신이 구한 귀한 약재로 달인 탕약입니다. 어서 드시고 기운을 차리소서. 고맙소. 좌의정, 내 그대의 충심도 모르고. 훤히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쾅!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흙투성이가 된 달래가 들이닥쳤습니다. 안 됩니다. 드시지 마세요. 달래는 앞뒤 잴 것 없이 달려들어 훤의 손을 쳤습니다. 챙그랑 약사발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고 검은 탕약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방 안의 정적,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좌의정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이 미친년이 감히 전하의 옥체를 보존할 귀한 약을 엎어? 내년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전하의 병세를 악화시켜 나라를 망치려는 수작이렸다. 아닙니다. 전하, 제 말 믿으세요. 그거 약 아닙니다. 독입니다. 꿈에 선왕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마시면 피 토하고 죽는다고요. 도독이라니? 좌의정이 나에게? 전하, 억울합니다. 이것은 내의원 최고 어이가 달인 보약입니다. 저 요망한 년이 기우제 때 유행으로 비를 맞추더니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나 봅니다. 전하와 신 사이를 이간질하고 조정의 기강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연의 헛소리를 언제까지 믿으실 겁니까? 좌의정은 바닥에 쏟아진 약을 가리켰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약은 거품이 일거나 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수저로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무색무취의 독이었던 것입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은 건 깨진 사발과 미친 무당뿐. 달래야, 정말 독이냐?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제 눈에 보인 게 증거입니다. 전하,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 영감탱이 눈을 보세요. 살기가 가득하잖아요. 여봐라, 뭐 하느냐? 왕을 저주하고 난동을 부린 대역죄인이다. 당장 끌어내어 의금부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내 친히 국문하여 배후를 밝혀낼 것이다. 군사들이 달래를 짐승처럼 낚아챘습니다. 훤히 잠깐 하고 손을 뻗으려 했지만 좌의정의 눈짓을 받은 내관들이 훤을 붙잡으며 전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라고 막아섰습니다. 열병으로 몸을 가눌 수 없는 훤은 무력하게 달래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하, 약 드시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물도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전하, 빛 한 줌 들지 않는 축축한 지하 감옥. 달래는 형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불에 달궈진 인두와 몽둥이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엔 좌의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자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악마의 본 얼굴을 드러냈지요. 쯧쯧, 주제를 알아야지. 천한 무당년이 감히 정승의 앞길을 막아? 그래, 내 말이 맞다. 독이었다. 역시 내 놈 짓이었어. 그래서 어쩔 셈이냐? 왕은 내 손안에 있고 너는 여기서 죽어나갈 텐데 내가 죽고 나면 왕도 곧 따라가게 될 것이다. 아주 고통스럽게 말이지. 좌의정은 킬킬대며 달래의 뺨을 몽둥이로 툭툭 쳤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달래의 눈에서 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죽는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으면 저 유약한 훤은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할아버지, 세종대왕님, 아무나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습니다. 제발 저놈들을 찢어 죽일 힘을 주세요. 달래의 피 맺힌 기도가 지하 감옥의 어둠을 뚫고 저승까지 닿은 것일까요? 감옥 안의 횃불이 파밭 하고 꺼지더니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섬뜩하고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래의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태조의 위엄도 세종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피에 굶주린 복수기의 기운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미치고 가장 잔혹했던 폭군. 그가 달래의 몸을 노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금부 지하 감옥, 달궈진 인두가 붉은 빛을 뿜으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좌의정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형틀에 묶인 달래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다. 내년이 사기를 쳤고 탕약을 엎어 왕의 쾌유를 방해했다고 자백해라. 그러면 고통 없이 죽여주마. 퇴, 꿈 깨라. 이 늙은 여우야.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 자식들까지 다 물어뜯어 죽일 거야. 이 독한 년이. 그래, 어디 그 주둥이로 계속 짓거려 보거라. 여봐라. 인두로 전연의 입을 찢어라. 옥졸이 인두를 들고 달래에게 다가가는 순간 쿠궁. 지하 감옥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더니 벽에 걸린 횃불들이 일제히 검푸른 색으로 변하며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래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가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다시 들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달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듯한 광기와 살기가 뒤섞인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크크크, 흐흐흐, 재밌구나. 아주 재미가 있어. 누가 감히 내 앞에서 불장난을 하느냐? 뭐야? 내년이 미쳐서 헛소리를. 우드득. 달래,
아니 연산군의 영혼이 깃든 그녀가 힘을 주자 굵은 밧줄이 썩은 지푸라기처럼 끊어져 나갔습니다. 졸들이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풀려난 달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깟 불장난은 나도 좋아하지. 내 어미인 패비윤 씨가 피를 토하고 죽을 때도 속이 이렇게 타들어갔을 게다. 연산군은 뺏은 인두를 맨손으로 쥐었습니다. 치익, 살 타는 소리가 나는데도 그는 고통은커녕 쾌락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광기 어린 모습에 천하의 좌의정도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나는 피를 좋아하는 왕. 융이다. 어디서 감히 신하된 놈이 왕의 옥체에 독을 써? 내 어머니를 죽인 그 사약. 내 놈이 가져왔느냐? 연산군의 트라우마인 어머니와 사약이 건드려진 순간 폭군의 분노는 제어할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쾅! 연산군은 좌의정을 벽으로 내던졌습니다. 으악! 좌의정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내 눈에 띄는 간신배들은 모조리 씨를 말려라. 칼을 가져와라. 춤을 출 것이다. 피의 춤을. 연산군은 옥졸의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고 미친 듯이 휘둘렀습니다. 좁은 감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옥졸들은 살기 위해 도망쳤고 좌의정은 구석에 몰려 오줌을 지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감옥 입구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춰라. 그만두시오. 열병으로 몸도 못 가누던 허니 호위 무사들을 이끌고 직접 감옥으로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달래가 끌려간 뒤 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내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각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달래가 칼을 들고 좌의정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달래야, 정신 차려라.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오호, 내 놈이 여기 주인이냐? 아주 유약하게 생겼구나. 꼭 내 아우놈 같아. 비켜라. 내 이 늙은 쥐새끼의 목을 쳐서 술안주로 삼아야겠다. 안 됩니다. 그자는 왕인 제가 심판할 것입니다. 그대의 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몸의 주인을 돌려주십시오. 왕이 심판한다고? 크아하, 독약인지 보약인지도 구분 못하는 놈이 무슨 심판을 해. 내가 대신해 주마. 아주 시원하게. 연산군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좌의정은 살려주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간 헌이 칼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래에게 달려들어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당신의 한은 압니다. 얼마나 아프고 외로웠는지 압니다. 하지만 피로는 피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이 아이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헌의 따뜻한 체온과 진심 어린 목소리가 닿자 폭주하던 연산군의 칼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광기로 번뜩이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킨다. 그래, 나는 지키지 못했지. 내 어머니도, 나 자신도. 부럽구나. 너는 지킬 수 있을 때 지켜라. 달래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검푸른 기운이 빠져나가고 달래는 털썩 헌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감옥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헌은 쓰러진 달래를 호위 무사에게 맡기고 천천히 몸을 돌려 구석에 처박힌 좌의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 왕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태조의 기백과 세종의 지혜, 그리고 연산군의 도끼까지
모두 목격하고 깨어난 진정한 군왕의 눈빛이었습니다. 좌의정 김대감. 저 전하 전연이 미쳐서, 귀신이 들려서, 닥쳐라. 내가 내 약사발에 독을 탄 것을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았다. 내 이혼을 수색하여 독의 출처를 밝힐 것이다. 그리고 내 놈이 그동안 저지른 부정부패, 매관매직, 그리고 왕실을 능멸한 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물을 것이다. 저 전하, 억울합니다. 증거, 내가 방금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고 빌던 그 추태가 증거다. 여봐라. 대역죄인 김아무개를 포박하여 하옥시켜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국문을 열어 능지처참에 처할 것이다. 전하. 호위 무사들이 좌의정을 개 끌듯이 끌고 나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신의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헌은 다시 달래에게 다가가 피투성이가 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헌의 볼을 타고 달래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제 다 끝났다. 다시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으마. 폭풍 같던 밤이 지나고 궁궐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간신들은 숙청되었고 왕권은 바로 섰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기력을 쓴 달래는 며칠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간신 좌의정 일파가 처형되고 조정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 더 이상 이불 속에 숨어오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사를 돌보며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야말로 작은 세종으로 거듭나 있었지요. 하지만 왕의 얼굴에는 한 가지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독에 중독될 뻔한 자신을 구하고 쓰러진 달래가 사흘이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래야,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도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이 잠꾸러기 녀석 언제까지 잘 셈이냐? 헌의 간절한 목소리가 닿은 것일까요? 달래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고기, 소고기 산적? 달래야, 정신이 드느냐? 나를 알아보겠느냐? 전하, 여기가 저승입니까? 전하도 죽었어요? 아이고, 망했네. 저승 가서도 그놈의 공부시키려고 따라왔습니까? 달래의 엉뚱한 소리에 헌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달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체면도 위엄도 다 던져버린 한 사내의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는 너를 위험하게 하지 않겠다. 아이고, 전하. 숨 막혀요. 저 안 죽었어요. 그냥 배고파서 기절한 거라니까요. 달래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궁궐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달래는 천한 무당의 딸, 왕의 은인이라 해도 궁에 계속 머무를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헌은 단호했습니다. 대신들은 상을 내려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어전회의에 나선 헌은 대신들을 향해 엄숙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목숨을 구하고 하늘을 움직여 비를 내리게 한 나라의 공신이다. 이에 과인은 이 아이에게 해민서 백성을 치료하는 관청 제조의 직책을 내리고 나의 비밀 감찰관으로 임명하여 곁에 둘 것이다. 토를 다는 자는 좌의정과 한패로 간주하겠다. 불만 있는가? 서슬 퍼런 왕의 기세에 대신들은 지당하신 분부이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왕비는 될 수 없었지만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백성을 돌보고 왕을 지키는 유일무이한 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밤, 헌과 달래는 경회로 누각에 올랐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연못에는 달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달래야, 요즘도 그분들이 보이느냐? 아니요. 아주 조용합니다. 전하께서 정치를 너무 잘하시니까 잔소리할 게 없어서 다들 떠나셨나 봅니다. 조할배, 아니 할아버지도 세종대왕님도요. 사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회로 지붕 위 구름 사이에서 조상신 어벤져스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허허, 저 녀석 제법 사내구실을 하는구나. 등짝을 때려준 보람이 있어. 그렇고 말고 내일 아침 경연 준비도 완벽하더군.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고기나 먹으러 가자꾸나. 부럽구나. 지킬 수 있을 때 지키라는 내 말 잊지 말거라. 조상신들은 하나둘씩 빛이 되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조선은 죽은 왕들의 힘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왕헌의 힘으로 굴러갈 차례니까요. 달래는 하늘을 향해 남몰래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마웠어요, 할아버지들. 달래야, 나는 이 나라의 태양이 되어 백성을 비출 것이다. 너는 내 곁에서 어둠을 밝히는 달이 되어다오. 해와 달이 함께 있어야 세상이 온전한 것처럼 나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예, 전하. 낮에는 전하가 비추시고 밤에 귀신 나오면 제가 비추겠습니다. 우리는 천생연분 아닙니까? 헌은 달래를 품에 안고 달래는 헌의 가슴에 기대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궁궐에는 밤마다 왕과 무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왕이 정치를 게을리하려 하면 달래가 눈을 희번덕거리며 할밤아마 오신다 하고 겁을 줬다는 소문도 있지만요. 천방지축 무당딸과 겁쟁이 왕의 좌충우돌 궁궐 스캔들. 두 사람이 만든 태평성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왕의 목소리를 듣는 무당의 딸을 청취해주신 여러분, 여러분 곁에도 늘 든든한 수호신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